25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쪽 문제 1번에 작은 1번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7월 1일 날 화재가 발생했는데 재고가 소실됐대요. 화재 후 남아있는 재고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132대 이다. 수집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화재로 손실된 금액을 추정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여기까지 읽고 이게 감이 왔을까요? 전혀 안 왔어요, 사실. 이 문제만 봐서 사실 저는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도대체 자료가 주어진 자료가 뭔가 밑에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자료가 주어졌고, 매입 자료가 주어졌고, 매입 채무가 왔다 갔다 한 자료가 주어졌고, 매출 채권 자료가 주어졌어요. 매출 애누리랑 매출 할인액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죠?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추정하는데 그 재고자산 추정을 어떻게 어떤 데이터 값들로 추정할 건가 라고 그냥 상상을 해본 거죠. 저는 근데 요거에서 단서를 얻었어요. 아, 매출 총 이익률이 주어진 거 보니까 매출을 통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소리구나. 요걸 보고 이거까지는 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다가 아, 요거 보니까 아, 매출 원가를 추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티계정을 그린 거예요. 요 자료를 가지고 뭐 요게 이제 똑같이 적어 놓은 건데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T계정을 그렸어요. 아, 그래. 일단 적는 거죠. 130. 기초 재고가 있으니까 1월 1일 날 재고가 있으니까 1월 1일 재고도 적고. 그러니까 매출원가라는 요 단서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추정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T계정을 그린 거예요. 물론 재고자산 기말재고를 물어보기도 했죠. 근데 기말재고를 추정하는 방법이 꼭 매출원가, 기초재고, 매입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접할 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뭐죠? 이 매입 자료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매출 원가도 모르고. 아, 근데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률이 있으니까 매출액을 제대로 추정한다면 매출 원가는 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일단 먼저 매입 자료가 있으니까 매입 채무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라는 건 어떻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걸 매입 채무 T기점을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도대체 이걸 매입을 한 게 회사가 도대체 얼만큼 샀냐 재고를 라는 걸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기초 매입 채무가 회사가 얼만큼 샀는지가 아는데 필요한가요? 얼마를 내가 갚을 돈이 있는지는 사실 매입한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현재 매입 채무 이것도 사실 얼만큼 매입했는지를 그냥 매입액만 바로 알면 이 자료가 어떤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매입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 있대요. 그리고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할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매입 채무를 왜 상환하죠? 매입이 생겼으니까 상환하잖아요. 결국 매입 채무를 상환한 이 금액만큼 그냥 매입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내가 딱 돈을 준 만큼 매입 거래처에 돈을 줄 만큼이 매입이래요. 근데 이 돈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지금 보면 기초 매입 채무랑 기말 매입 채무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입은 아니지만 전기에 내가 주지 못한 돈을 준 게 있는 거예요. 이 3,300 중에는. 이게 다 매입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그런데 다른 정보를 보니까 아, 내가 이걸 3,300을 매입처에 준 이유는 이 3,300만큼을 내가 매입해서가 아니라 결국 요 220과 180의 차이. 그러니까 기초 매입 채무 중에 일부를 상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빚을 갚은 거예요. 40만 원만큼을. 40만 원 차이잖아요. 40만 원만큼 빚을 갚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효과인 거예요. 그런 효과를 고려해 준 게 매입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애누리와 할인은 액은 무슨 의미일까요? 매입 채무를 상환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매입을 내가 100만큼 해왔어요. 그냥 매입 자료가 100만큼 딱 주어질 수도 있죠. 나는 그러니까 거래처한테 재고자산을 사면서 올해 매입한 금액은 3천만 원이야. 딱 이렇게 3천만 원이면 그냥 여기다 3천을 쓰면 돼요. 매입액이니까. 근데 지금 어떤 자료를 주고 있냐면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매입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 상환한 금액이라는 자료를 줬어요. 매입 채무를 상환했대. 그럼 이거 자체가 매입이라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매입 채무를 그러니까 재고를 사왔기 때문에 그 거래처에 매입 채무를 상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 그 대금을 줄 거니까. 근데 그 안에는 기초 매입 채무
재고가 기말로 가면서 줄었으니까 이 기초에 못 준 돈을 준 금액이 40만 원이 있고, 그럼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어떤 거냐? 우리 매입 채무를 상환한 매출 할인이 뭐죠? 매입 할인이 뭐죠? 내가 많이 샀기 때문에 좀 깎아준 거예요. 좀 깎아준 거예요, 이게. 내가 줄 돈을 좀 준 거예요, 이미. 그럼 매입 채무를 상환할 때 이미 여기 고려되어 있겠죠. 매입은 실제로 3,400일지도 몰라요. 이 100만 원이 더 있을 거예요, 매입 금액은. 근데 할인을 해준 거예요, 걔네가. 네. 그래서 이거는 상환한 금액에 들어가 있는 효과예요, 이게. 이 현금 흐름 쪽에 있는 개념이랑 약간 좀 섞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알고 이걸 매입액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의외로 이 부분이 많이 틀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매입액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할 거냐? 결국 매출총 이익률이 있다는 건 매출을 통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매출 원가, 매출액을 구해볼게요. 여기도 매출이 바로 안 줘졌죠. 사실 좀 쉬운 문제라면 매출액을 바로 줬겠죠. 근데 채권이 얼만큼씩 변했는지를 줬어요.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돈이 회수된 걸 줬어요. 채권은 얼마가 됐죠? 지금 채권이 늘었죠. 지금 220만 원이 늘었죠. 네, 채권이. 그러니까 근데 매출 채권 회수한 건 4,300이래요. 내가 매출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 채권 회수한 것만큼 일단은 내가 매출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4,300만큼. 근데 이게 돈이 직접 들어온 거잖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딱 재무제표를 보니까 채권 금액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채권 금액이 그냥 늘어나네. 매출을 통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통해서 늘어났는데 돈이 회수되지 않은 건 채권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 채권은 4,400만큼 회수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매출도 있었던 거예요. 이 차액만큼. 그래서 220을 가산해 주는 거예요. 매출액에. 저 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액. 그러니까 우리가 대금을 빨리 결제하면 매출 할인해 주잖아요. 4,500인데 지금 4,450만 원을 팔았어요. 근데 네가 지금 한 달 안에 결제하면 그냥 150만 원 깎아줄게 하면 제가 얼마 주겠죠? 얼마 줄까요? 얼마를 받을까요? 참. 4,300만큼 받겠죠? 나는 4,450만 원어치를 팔았지만 만약에 한 달 안에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한 달 안에 줄 때 내가 받는 돈 얼마죠? 매출 채권이라는 걸 통해서 회수하는 현금은 얼마죠? 4,300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150만 원을 별도로 고려하진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액이랑 매출원가를 구하고 그 차액으로 이 기말 재고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총 값을. 그래서 그 총 장부가액하고 이 어쨌든 130만 원어치는 남아 있으니까 그 차이가 이 시값이 되는 거겠죠. 그게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화재로 인한 재손실 금액이니까 우리가 장부가액 대비 얼만큼 결국 기말 재고 중에 130만 원이 남아 있는 거니까 기말 재고로 우리가 예상되는 장부 금액을 구하면 뭐 그 손실 금액이 나오는 거겠죠. 이것도 사실 뭐 문제 형태는 전형적인데 이 밑에 주어지는 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인 형태로 주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아주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25회죠. 문제 1번에 1번은.